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흥행 열풍을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그 중심에 독수리 군단이 있습니다. KBO 리그가 올 시즌 역대 최소 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대전발 흥행 열풍이 리그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분위기에 맞춰 의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흥행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 전망과 함께 그라운드 안팎의 열기를 지역 경제로 연결할 방법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00승을 달성한 210승, 103세이브, 3003이닝의 주인공 한화의 레전드 투수 송진우 감독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화 이글스 편파 중계, 아빠는 하나 팬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조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배재대 레저 스포츠학부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김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세영, 충청투데이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도 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가 리그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레전드이신 송진우 감독님 보시기에도 선수들 좀 어떻은 것 같습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안재 감독님도 바뀌고 팀을 추스리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물론 뭐 F에서 심우준과 엄상백을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들의 화력이 조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성적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중심에는 투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고 불펜도 잘했고 올해 또 유독 또 잘하는 걸 뛰는 야구를 원래 김경현 감독님께서 두산 시절부터 뛰는 야구를 많이 추구를 했지만 올 시즌 벌써 지난해에 비해서 반 정도 이상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력과 수비력, 타력은 지금 2할 오픈 4리로 뭐 7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역시 투수력으로다가 승리를 가져가는 부분이 많고 김서현 선수가 사실 부진을 했었는데 올해 훨훨 날면서 세이브 부분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수력의 조화가 상당히 좋다. 그게 이제 신구장이 만들어지면서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표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야구장에서 벌인 선수들의 능력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팬들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배로서 저도 돌아다니며 하나 야구가 우리나라를 막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KBO 리그의 어떤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야구장의 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데요. 하나 팬분들께서 홈 24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각종 기록이 좀 많은데 우리 김세영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10일 오전 기준으로 홈 33경기 중에서 29경기가 지금 매진이 된 상태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속 매진은 24경기, 이게 KBO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중으로만 봐도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55만 관중을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지난해 80만을 넘어서 올해 100만을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우리 조태희 씨께서는 이제 편파 중계로 많이 널리 알려지셨잖아요. 특히 이렇게 선수단이 너무 잘하니까 리그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중계할 맛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년 시즌까지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방송을 하면은 이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제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의 성토와 불만과 한숨과 가끔은 하고 싶은 욕도 듣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뭐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팬분들이 한화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도 늘고 그러면서 사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또 저희의 어떤 뉴미디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찾고 즐겨주시니까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또 잘 함께 즐기니까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를 또 워낙 좋아하셔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네, 그렇죠. 특히 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할 맛이 더 나실 것 네, 같아요. 어제도 엄청 기뻤죠. 스포츠 마케팅 우리 김기탁 교수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도 연구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대전에 그 아주 뜨겁게 몰아치고 있는 야구 열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화 이글스의 이 뜨거운 열기는 뭐 사실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한번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엊그저께 화요일 경기를 다녀왔습니다. 경기 시작 한 1시간 넘게 뭐 그 전에 가서 경기하는 내내 이렇게 계속 경기장을 돌면서 팬들을 관찰하고 또 몇몇 분들과는 즐거운 대화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우리 한화 이글스의 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었어요. 성별로도 그렇고 또 같이 관람을 즐기는 뭐 준거 집단들도 그렇고 또 연령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어르신들께서는 표 예매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구단에서 앞으로 그 뭐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믿는다면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후 2개월짜리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미래의 소중한 고객이기도 한데요. 또 더욱더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았던 것은 우리 그 구단과 선수들의 역사와 유산이 형성되고 쌓이는 만큼 팬들도 똑같이 그 역사와 유산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유현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 스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지금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옆자리에 송진호 감독님을 비롯한 예전에 그 레전드들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거나 이미 은퇴 혹은 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그런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그런 관람객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된 팬베이스를 갖춘 명문 구단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열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 뭐 혹시나 조금 경기력이 조금 혹은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이 열기는 계속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떤 마케팅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세지감인 것이 최근에 이제 몇 년 뭐 돌이켜 보면 하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위를 넘볼 정도로 굉장히 강팀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각 패널분들 앞에 팻말이 좀 놓여 있는데요. 하나 올해 달라진 이 강팀이 됐는데 이 비결이 좀 뭘까? 각자 우리 패널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비결을 좀 적어주시고 다 함께 공개하는 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화면에 보이게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준비되시는 대로 준비되시는 대로 함께 공개를 하면서 그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또 얘기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이렇게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계속 좀 들어주고 계시고요. 예, 투수력, 무살팬, 뭐 균형, 마운드 이런 의견을 좀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투수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세 와이스 외국인 원투펀치하고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역할 잘해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엄상백 선수가 뭐 1승 4패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우주 선수도 뭐 2군 내려갔지만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가 정말 재도약하면서 마무리 역할 잘해주고 있고 그래 보니까 중간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뭐 박상원이라든가
한승영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에서 어쨌든 평균 자책점좀 1위고 저희가 2018년도에 3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중간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의 용병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철이 오고 또 주말에 이제 더블헤더 경기를 하면서 선발 선수들이 얼만큼 체력 관리를 잘 해주느냐. 지금 경기를 보면 나오는 선수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버텨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무더위와 장마가 오면서 계속 던지면 지치게 돼 있는데 물론 벤치에서 관리를 잘 해주겠지만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폰세 선수도 일본에서 있을 때 부상 경력이 좀 있었고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버티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의존하는 선수한테 많이 그 경기를 맡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명장 김영 감독이 잘 분배를 잘 한다면 시즌 끝날 때까지 상위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내심 1위까지 조심스럽게 좀 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투수력을 잘 관리해서 시즌 끝까지 이제 가도록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태희 씨께서도 비슷한 투수력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마운드.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면 작년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타고 투저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득점 경기도 많았고 작년에 팬이 많이 늘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시원한 공격 야구를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공인구의 반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ABS 존도 조절을 하면서 리그가 급격하게 타고 투저 시즌으로 바뀌었습니다. 투고 타자 시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가 높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폰세 선수가 9승을 하고 와이스 선수가 8승을 하고 있습니다. 합산 17승인데 그럼 팀의 성적의 40%의 승리를 이 두 투수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1, 2 선발. 네, 그렇죠. 1, 2 선발이. 근데 그럼 뒷문이 약하냐? 지금 주현상 선수가 갑작스럽게 마무리해서 나가면서 배정받은 세이브 투수가 김서현 선수가 리그 1위 세이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리그 2위인데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앞문과 뒷문이 굉장히 튼튼한 마운드가 결국 한화의 현 시점에 어떤 이 성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리그 평균 방어율이 결국 투고 타자 시즌에 가장 높은 팀이 좋은 성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팀 평균 방어율 1, 2위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고 타자 시즌에 가장 적합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한화 이글스고 그 중심에는 저는 단연컨대 코디 폰세와 라이언 아이스 그리고 마무리 김선현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하나 이글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비결, 투수력, 마운드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뭐 경기력과 팬들. 직결되는 그런 뭐 요소들은 다른 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보살 팬이라고 쓴 건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뭐 10여 년 전부터 하나 이글스가 성적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관람석을 지켜주고 열심히 응원해줬던 팬들이 계셨고 또 이제는 좋은 성적과 또 첨단 시설에 더 뜨거운 열기로 화답해 주시는 현재 또 많은 팬들이 계시잖아요. 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아주 국내 최고의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구단에 포진해 오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브랜딩을 해왔고 그것이 오랜 기간 실행되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팬덤이 형성이 되었고 경기력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단 프론트에도 저는 그 마케팅 성과뿐만 아니라 경기력에도 어느 정도의 공은 좀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랜 투자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는 말씀, 네. 갑자기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는 균형이라고 제 적으셨는데 대답이 약간 좀 튀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수리가 잘 날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 날개가 특출나다고 해서 이제 잘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잘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조금 한화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더 균형 있는 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시즌보다 탄탄한 선발진을 좀 중시
중심으로 이제 주루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타선에선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뭐 어제 경기를 봐도 그렇고 조금 가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거나 좀 역전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춰 가고 있다. 그리고 좀 여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올해 신구장이 개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관중이 막 뜨거운 응원을 받으니까 이제 선수들이 조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든 게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갈 질문에 대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새로 개장한 지금 다 대한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올해부터 경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감독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좋은 거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성적이 만약에 안 났으면 뭐 또 그렇게 얘기를 못 할 텐데 공교롭게 신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성적이 나서 뭐 대전 시장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흥이 좀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야구장에 있지 않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그 팀을 응원한 그 팬들이 하나이글스 팬으로다가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야구장을 좋은 데서 하면 흥은 납니다. 제가 84년도에 잠실 야구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82년도에 개장이 됐죠. 야구장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후두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메이저리그식이라 음악 소리도 너무 웅장하고 다리가 막 후두르 떨리면서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야구장을 가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라카룸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선수들 쓰는 라카룸. 예, 라카룸하고 식사하는 장소하고 거기 웨이트 트레이닝장 가보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보통 뭐 샤워 시설만 되어 있는데 도크까지 다 되어 있고 식당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야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시설을 잘 해놔서 선수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관중들도 마찬가지죠. 5명이 응원하는 것보다 10명이 재미가 있고 1000명이 응원하는 것보다 2000명이 응원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야구장 가면 정말 팬들이 하루를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깊숙이 앉아 있는 분이 화장실 가려면 옆으로 틀어서 막 하는데 엄청 넓더라고요. 커플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허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고 팬들도 정말 재미있게 선수를 응원하면서 내가 낸 돈을 내가 재미있게 기분 나게 쓸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하는 삼박자가 잘 갖춰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뭐 입장권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네네. 지금 맞습니다. 17,000석 정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네네. 좌석수가 조금 부족해서 네네. 거의 뭐 풀장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좌석수가 지금 성적에 비해서 좀 적다.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독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제로 사실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질문에서 우리 김기탁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 주제에서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12,000석에서 17,000석 규모의 새로운 야구장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것도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비켜줘야 할 때도 있고. 그동안 이제 구장 시설이 되게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또 12,000석 규모에서 되게 소규모였기 때문에 17,000석으로 5,000석 정도 늘렸고 새로운 구장을 최신 시설로 이렇게 새로 개장을 했는데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물론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행님. 현장에서 뭐 팬들의 그런 걸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구한다는 개념보다 표를 구하는 기술이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있는.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접속을 해서 정확한 손놀림으로 그 시간에 맞춰 티켓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술력 보유의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켓을 어두운 방향에서 조금 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우스갯소리인데 만약에 지금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3만석으로 지어졌어도 저는 이 현상은 동일하게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좌석수가 좀 작은 건 아쉬운데 향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구장을 개보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허락된다면 좀 더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증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애타게 가고 싶어야만 또 이 야구가 더 절실해지고 더 소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팬분들이 좀 이거 하나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꼭 이 말 드리고 싶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티켓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꼭 야구장에 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채널 놀러 오시면 야구장과 같은 동일한 분위기로 중계해드리니까 갑자기 홍보를.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준 것처럼 거래 사기가 있거든요. 티켓 네. 거래 사기. 워낙 인기가 높은데 표는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뉴스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직접 취재했다고 들었어요, 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려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든 좀 가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을 악용하는 좀 나쁜 사람들이 좀 빈번해진 건데요. 특히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만약에 그 당근 마켓의 경우 이제 팬들이 요즘에는 그냥 글을 올려요. 이 날짜 구합니다. 이 날짜 구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올리면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채팅을 걸어요. 정가로 양도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팬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 돈을 받으면 잠적을 합니다. 이런 수법들이 좀 판을 치고 있는데 좀 지난달 말에도 이제 대전 중부 경찰서가 이제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1,100만 원 정도 현금을 이제 가로챈 사기 혐의로 이제 30대 남성 A 씨를 이제 구속 송치해서 검찰로 넘겼거든요. 구속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피해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최대한 그 확인되지 않은 티켓은 거래하지 않고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사이버 안전 지킴이나 더치트 같은 이런 어플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좀 사기 이력까지 좀 조회를 하고서 거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불법이잖아요. 명백한 네, 또 맞아요.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건 아예 우리 하나 팬들은 관심을 갖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장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고 팬들이 오는데 좀 교통이 좀 불편해서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야구만 보고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지역 상권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이 야구장 조성 초기부터 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교통 주차 문제였었습니다. 주차. 근데 예. 그 지리적 여건상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뭐 물론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도 다운타운에 위치한 구단들은 뭐 자체 주차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구단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입장과 퇴장을 조금 분산시키는 뭐 그거는 미리 오거나 남아서 즐길 거리가 있으면 분산이 될 수 있는 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주차장과 좀 연계를 더 강화하고 폭넓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 상권이나 뭐 관광 상품 연계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이 교통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자체와 그 지역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좋은 아이템, 뭐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지 뭐 단순히 경기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혹은 뭐 주차나 교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 상권이나 관광 상품으로 연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네. 이 야구장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몰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계기로 해서 네. 원도심, 우리 대전 중구, 동구 쪽을 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현재 경기가 있는 날에는 뭐 유입 효과가 상당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약간 투 트랙으로 좀 나눠서 우리 시즌 중에 어웨이 경기가 있는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비시즌 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이 스포츠 뭐 야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으로 좀 거듭나면 1년 내내 연중 활성화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문화예술, 뭐 교육, 교양 이런 다른 프로그램과 콜라보 아이템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야구 경기로 한화이글스 야구 경기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에 거는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이번 토론 주제도 사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세기에 우승했는데 이제 21세기에도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위요. 한국 시리즈 가서도 1등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화 팬들 입장에서 보면 시즌 초반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좀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팬들이 가을 야구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성 좀 얼마나 보세요, 우리 감독님? 저는 100%는 보고 있어요. 100%예요? 예,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뭐 진단은 했지만 부상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투수력을 봐서는 뭐 탄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11연승도 뭐 한 적도 있고 연패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글스 투수력 갖고는 뭐 깊은 연패는 빠질 것 같지 않고요. 연패만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포스트시즌 진출한다. 근데 순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많이 가야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 거고 밑에 만약에 뭐 4위나 5위 정도 이렇게 가면 위로 올라가는 싸움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폰세, 와이즈, 또 김서현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평균 자책점이 1위이기 때문에 타자는 지금 좀 부족하지만 뭐 노시안, 안치홍 선수 뭐 언젠간 안 되겠어요? 뭐 1년 내내 가는 건 아니고 이 선수들이 또 시즌 내 부진하다가도 또 포스트시즌에 잘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부족한 선수를 탓하지 말고 이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선수들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잘 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까지 깨어지고 FA 뭐 엄상백이나 심우준 선수가 들어오면 물론 하숙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하주선. 그리고 그리고 플로리얼이 지금 부상해 있는데 어제 이원수 선수가 7년 만에 말로 홈런을 치면서 수비력을 또 잘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하나역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대체 선수들이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팬들이 조금 지금처럼만 응원해 주시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정말 이제 부상이 정말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 올 시즌은 이글스 팬들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투수력이 탄탄하니까 가을 야구는 100%다. 저는 100%로 레전드 송진우 감독님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중계를 또 많이 하시는 중계도 많이 하시는 조태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가을 야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100%입니다. 역시 100%. 100%고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 경기력이 저하되고 뭐 주축 선수의 부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위가 내려가서 가을을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신구장에 또 트럭 갑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미 가을 야구는 기정사실이 된 거고요. 사실 60경기가 진행됐을 때
지금 현재 한화의 승률이 6할 1리였습니다. 이게 이글스라는 팀이 생기고 역사상 3번째 높은 순위예요. 60경기를 치렀을 때. 그리고 이글스가 60경기를 치렀을 때 5할 승률이 넘었을 때는 2시즌을 빼고 가을 야구를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가을 야구를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손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가을 야구를 못 가는 최악의 수준은 연패입니다. 근데 우리 투수력이 지금 연패를 할 수 있는 투수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을 야구는 100%인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위로 가을 야구를 가서 최종 이 경기에 올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는 남은 시즌을 정말 잘 보내야겠죠. 가을 야구는 100% 지금 진출하니까 믿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은. 네. 가을 야구 가는 것은 100% 확실한데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최종 순위가 잘 가기 위해서는 순위가 좀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전도 어떤 해설진 이외에 우리 팬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예. 가을 야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가게 팬들이 두지 않을 것이고, 예. 아까 육성 응원을 2배, 예. 아니 뭐 육성 응원을 2배 이상 하셔서라도, 예, 그럴 것이고, 저는 이제 정규 시즌에 순위는 1위를 못할지언정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투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전에는 훨씬 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우리 김 기자의 마지막 예상 들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100%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중반부에 다다르면서 최근에 좀 선발 변동도 있었고 조금 다들 피로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럴 때일수록 좀 타선이 많이 살아나면 더 확실하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승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투수력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인 것 같고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타선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타자들이 좀 잘해줘야 이게 좀 타자들 덕분에 이기는 경기가 좀 더 많아져야 투수들 좀 쉴 수 있는 거고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타자들 어떻게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까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최은상 선수가 작년에 좀 부진했는데 올해 이제 주장을 이제 2년째 맡고 있잖아요. 최근 타격감 괜찮고 하나가 투수력으로 버티고 있다가 점수가 지지부진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간혹 뻥 하는 홈런으로 이긴 경기가 많아요. 어제 이현석 선수 마찬가지고 이진영 선수, 그 다음에 황영목 선수 이런 선수, 문현빈 선수가 뭐 갑작스러운 홈런으로 이긴 경기가 많이 있고 충분히 뭐 스트레스는 받겠죠. 점수 차이가 좀 적게 나면. 그런데 한 경기를 많이 점수가 나면요, 그 다음 경기 점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수비력과 투수력과 물론 뭐 타자들이 좀 분발해주면 더 좋겠지만 정말 긴장감 있는 경기를 가다 보면 팀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10몇 점 나면 다음에 또 좋은 선수를 만나면 또 푹 주저앉는 경기를 저는 선수 시절에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지금 상태에서 타자들한테 바라는 거는 투수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디펜스가 중요합니다. 수비만 되면 박맹희는 지금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비에서 실책이 나오면 투수가 무너질 수 있는데 내가 투수가 잘 던지고 타격이 안 됐다. 그럼 투수가 인정을 해요. 내가 잘 던진 것만큼 내가 위안을 삼는데 좀 아쉽기는 하겠죠. 근데 수비에서 실책 나갖고 지는 거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많은 점수를 내주면 좋겠지만 그 점수보다는 좀 더 파이팅 있는 투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수비력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점수만 내면 사실은 이기는 거니까요. 타선도 그렇게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없긴 하고 또 이기는 게 중요하다. 결국 네네. 수비력이 뒷받침되면 더욱 좋겠다. 이기기 위해서 수비력이 뒷받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반등해야 될 선수라든지 좀 이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분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시안 선수가 굉장히 극도로 부진하죠. 근데 최근 몇 경기에서 이제 멀티 안타도 치고 어제도 멀티 안타를 치고 그러면서 조금 반등의 기회가 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팬분들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꾸 우리 타선이 답답하고 안 터지고 못 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인 2025 시즌은 투수가 중심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팬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많이 났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팀 OPS는 리그 6위, 팀 타율은 리그 7위예요. 물론 평균보다 낮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리그에서 가장 극도로 부진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 해치지 않게 야구를 보시려면 올해는 투수들이 잘 던지는 해야, 그리고 올해는 좀 타자들이 부진한 해야, 그러니까 못 치는 게 좀 적당한데 결과는 이기는 경기를 하면 돼, 이런 좀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또 좀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작년 요맘때면은 외국인 투수가 10개 팀에서 7명, 8명이 교체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지금 교체된 선수가 딱 1명이에요. 롯데의 반즈. 그러니까 올해는 외국인 투수들도 지금 준수하고 국내 선수들도 준수하기 때문에 그냥 투수가 리드하는 시즌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타격이 좀 부진해 보이는 거지 우리 타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야구를 점수가 좀 덜 나는 시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시라. 네네. 팬들한테 보내는 좀 이기면 말씀, 되니까요. 네. 말씀이셨습니다. 김세영 기자, 언론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앞서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올 시즌 약간 노시환 선수가 살짝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뭐 다른 좀 신예 문현빈 같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잘 살아나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고 있고 좀 장타력이 되는 노시환이나 뭐 최근에 잘 하는 최은성 선수들이 좀 더 이렇게 잘 힘을 내주면 정말 상위권 유지는 이제 문제가 없고 진짜 더 좋은 이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기태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가지고 저를 세 쳐다보시는데.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송 감독님의 수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뭐 선수들이 그냥 삼진 아웃을 허무하게 물러나고 점수를 못 내도 우리 너그러운 우리 하나 팬들은 다 이해를 해주시는데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좀 동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좀 갑자기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선수가 이제 실책성 플레이로 아깝게 진 경기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특정 선수를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은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그런 경우 여파가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극복하니까 프로겠지만 어떻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선수는 그냥 한 경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잊어먹는 선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저 선수 때문에 경기를 졌지만 다음 날 저 선수 때문에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팀이라는 거는 격려를 해줘야 돼요. 일부러 실책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노시환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팀에서 엄청 커요. 아직은 뭐 신인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인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노시환 선수가 장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계속 격려를 해줘서 원래의 노시안으로 되도록에 하는 게 물론 코치ing 스태프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쪽에 유현진 선수라든가 최은성 선수라든가 이런 베테랑들이 아마 케어를 잘 하고 있을 거고요. 외야 실책인데 이제 안타로 나왔죠. 그런 게 하나씩 나오면서 선수는 자신감을 갖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노시안 선수가 살아나면 좀 더 공격에는 좀 폭발적이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하나가 2할 오픈 1위예요. 7인데 작년에 8위의 순인데 작년 팀 타율이 2할 7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한참 모자란데도 팀 성적이 이렇게 좋은 거 보면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저는 노시안 선수 계속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을 여쭤본 것이 어떤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물론 반응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꾸준한 응원과 지지가 선수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지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 사이드에서 드렸고요. 막 뭐라고 하면 흔들려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 이제는 팬분들이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좀 더 보여주셨으면 그런 경우에 그럼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시즌 정말 아까 우리 다 뭐 우승, 뭐 가을 야구 100%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정말 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99년도가 우승했죠. 아까 사전 영상에 나왔지만 20세기엔 우승했고 21세기에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을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한화의 이글스가 2025 시즌에서 최종 성적, 이제 가을 야구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몇 등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우리 패널분들의 예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팻말에 숫자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써주시면 함께 그 답을 통해서 그 답에 대한 이유, 설명 이런 걸 좀 들어보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팀이 있으니까요. 1부터 10일 겁니다. 예. 자, 준비 되셨으면 아까처럼 앞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우승 1, 시즌 21 우승. 공통적으로 지금 우승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내려줬습니다. 예, 내려줬습니다. 네, 저는 시즌은 제 연구결변으로 빗대서 한 거고요. 네. 2등 아니면 1등입니다. 시즌은 2등 하면 1등.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 시리즈 가면 우승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2등 아니면 1등. 2등 아니니까 1, 2 지금 성적을 계속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보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6경기 지금 소화하고 네. 있고 남은 경기가 78경기인데 지금 정도면 뭐 중반 정도 왔다고 보고 이 정도 순위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바뀌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0.1%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지금은 여태까지 가져왔던 패배의식보다는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최근 경기를 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팽팽하게 투수가 버텨주고 상대방이 무너지는 우리 선수가 잘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지쳐서 무너지는 경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체력 관리만 잘 된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가을에 10연승 하면서 우승까지 했는데요. 그 상태가 되면 팀들이 이글스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잘하면 1승, 못하면 3패를 하기 때문에 2승한다는 거는 조금 뭐 상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팀이랑 붙어도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LG가 뭐 타격하고 투수력이 좀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계속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야구를 풀어가는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LG하고 이글스하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규리그 아까 그래서 이제 1위 아니면 2위. 예. 1위면 1위고 2위가 되면 1위는 LG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박빙으로 싸울 것 같아요. 박빙으로 끝까지 예, 예, 가고 예. 결국은 1위를 할 것이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연승보다는 연패가 없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태 씨께서는 네. 지금 우승. 네, 결론적으로 우승이고요. 저는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지금 이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올 시즌 처음 시작할 때 LG 트윈스의 독주였습니다. 시즌 순위표가. 근데 약 열흘이었지만 한화 이글스가 리그 1위에 자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전력적으로 LG 트윈스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LG 트윈스가 지금 마운드하고 투타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자 그러니까 요 페이스대로 쭉 가면은 이제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 플레이오프 어쩌면 코리안 시리즈 직행을 할 수 있는데 뭐 코치님 정확히 아시겠지만 한국 시리즈를 먼저 올라가 있는 팀을 2, 3위전을 하고 올라간 팀이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확률은 15% 미만이에요. 우리 리그가 지금까지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적기라고 하면은 반드시 1위로 코리안 시리즈 직행을 해야만 우승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LG 트윈스와의 어떤 전력의 갭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 쭉 말씀하셨듯이 외야 수비와 그리고 타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송 감독님께 질문인데 구단과 프런트가 올 시즌은 정말 우승 적기다라고 했을 때 공격적인 우리의 출혈을 감안한 트레이드라든지 공격적인 외국인 교체라든지 해서 윈나우 버튼을 정말 세게 꽉 누르고 올해 총력을 다해 우승합시다라는 이런 결단을 저는 7월이나 8월쯤에 하길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직전 8년간 KBO 리그는 우승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2년 연속 한 팀이 9년 전에 두산 베어스밖에 없어요. 그만큼 매년 전력이 바뀌고 평준화가 되는 시즌이라 내년에 올해처럼 우리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팬 입장에서 프런트와 구단이 우승 적기라고 판단하면 정말 우승 버튼을 세게 누르고 공격적인 트레이드라든지 외국인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승에 과감히 도전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네. 보강해야 될 선수, 보강해야 될 포지션 어디라고 보세요? 외야 중견수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플로리얼 네, 플로리얼 선수가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양키즈의 1순위 유망주로 뽑힐 만큼 수비가 좋은 선수였는데 막상 KBO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금 에러가 5개예요. 근데 외야수가 66경기를 치르면서 기록된 에러만 5개는 뭐 페이스로는 10개가 넘는데 외야수란 포지션이 사실 기록된 에러를 하기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호수비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플로리얼이 그렇다고 타선에서 뭐 레이에스라든지 오스틴이라든지 위즈덤처럼 안타를 많이 발생하거나 홈런을 많이 치거나 중장거리를 많이 치는 그런 타자도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2할 7푼대인데 그리고 삼진이 지금 리그에서 3위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공격이나 수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을 야구 가서 만나야 될 그런 팀들의 외국인 선수에 비하면 확실히 무게감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팬분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구단과 프런트의 평가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타순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좀 이제 잘 나가고 그렇죠. 있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우리가 99년대 우승할 때 물론 국내 선수들이 잘했지만 걸쭉한 두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데이비스하고 로마이어 30개 이상 홈런을 쳤고 엄청 잘했어요. 어쨌든 외국인이라는 거는 파워를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단타보다는 장타를 기대를 하는데 트레이드는 사실 그 뭐랄까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좋은 말씀인데 맞는 얘기긴 한데 뭐 이진영이라든가 뭐 최인우 선수가 다리가 빠르지는 않아요. 이원석 선수는 어제 홈런을 쳤지만 수비는 잘하는데 타력이 좀 부족하고 지금 채워야 할 부분은 외야 쪽이 맞긴 한데 지금 분위기에서 어떤 선수 들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맞출 때 모든 구단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장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 저쪽에서 원하는 되겠죠. 선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선수 카드를 줄 때는 더 좋은 카드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해서 원하니까. 상대방은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올해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우승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야구 안 합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출혈도 감수하고 그거는 단장하고 프론트하고 감독님하고 잘 합의를 해서 어떤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볼 건지 앞으로 볼 건지. 그리고 트레이드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팀이 바뀌면 성적도 바뀌는 거. 막말로 하다가 스라딩한다 발목 부러지면 그 선수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변수를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인 팬들이나 선수들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신중해야 된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토론을 보시는 팬들 사이에서도 좀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탁 교수님도 아까 네. 적을 때 1등 네. 예로 꼽으셨어요. 네, 저도 1등 안에 KS라고 KS, 코리안 이렇게 시리즈. 써놨는데 저는 플레이오프만 직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코리안 시리즈 직행을 하지 못하면 확률적으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 하나이글스의 전력이나 이 특성을 보면 플레이오프만 가면 한국 시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바람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세윤 기자. 예. 저도 일단 뭐 우승을 할 것 같다고 아까 이렇게 1등을 적었는데 1등을 할 것 적었어요. 같다고 예, 적었는데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야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선발진도 탄탄하고 뭔가 타자들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1위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약간 사족을 더하자면은 제가 이제 99년생입니다. 이제 33년 만에 12연승을 또 했고 이제 99년에 우승을 했는데 지금 계속 성적도 좋고 상위권도 유지 중이고 뭔가 온 기운이 하나를 조금 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참고로 저도 적어봤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제가 국어학번이거든요. 아, 정말요? 뭔가 기운이 아, 네네. 이제 네. 그 어느덧 토론을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데요. 너무 이게 재밌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한화 선수들 아직 잘하고 있지만 남아 있잖아요. 많은 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격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토론을 끝낼까 합니다. 뭐 저도 선수 생활을 21년 했고요. 야구만 한 40여 년 했는데요. 그 야구는 물론 여러 선수가 힘을 합쳐서 승리를 하고 기쁨을 만끽하지만 결국은 한 개인 때문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요. 그리고 우승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플레이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해 기아가 우승을 했지만 우승의 원동력은 김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이런 표현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야구는 미친 사람 하나 나오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노시안이나 안치홍이나 조금 안 좋은 선수들은 너무 그 지구명 찾지 말고 언젠가는 이 선수들 때문에 팀이 이기고 이 선수들 때문에 우승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몸 관리 잘해줘서 파이팅하고, 조금 처져 있는 선수는 아직 78개라는 시즌 남았으니까 기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치도록 그라운드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선수가 나와야 경기가 예,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실망 또 실망, 계속된 부진에도 한화 이글스를 지켜온 팬들. 프로야구계에선 이들을 한화의 보살 팬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보살 팬들의 오랜 애정과 기다림에 선수단이 보답하고 있는 요즘, 마음이 떠났던 팬들까지 다시 한화의 야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시즌 끝까지 계속 이어지길 저 역시 한화의 오랜 팬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대전 MBC는 뉴스와 라디오 중계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